여러분들의 계좌가 빛나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종목이 빛나는 메인 스테이지에 올라서는 그날까지 저희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식 콜라텍입니다. 간밤 미 증시에서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전망 속에 애플이 3% 이상 빠졌습니다. 이 애플을 필두로 해서 미국 기술주들이 숨고르기에 들어갔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6%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이 여파가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오늘 양시장 꽁꽁 얼어붙은 모습입니다. 네, 이 시각 흐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후장 들어서도 낙폭을 만회하지 못하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유가증권 시장 2% 넘게 밀리고 있는데요. 특히나 대형주를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2.2%가량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1% 넘게 빠지면서 870선을 하회하고 있는데요. 유가증권 시장은 5거래일 만에, 코스닥은 4거래일 만에 반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밀리는 건 메이저 수급의 이탈 때문인데요. 이 시각 수급 상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9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 선물 시장에서 많은 양의 물량을 매도하면서 이로 인해 지수가 하방 압력을 받고 있고요. 오늘 시장을 누르고 있는 건 기관의 매도세입니다. 무려 9,700억 원 가까이 물량을 토해내고 있는데요. 기관계 가운데서도 금융투자가 대형 기술주를 중심으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성향이 짙은 기관계 중 하나인데요. 이렇게 오늘 기술주가 전반적으로 밀리면서 차익 실현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매매 동향 함께 확인해 보시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도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IT와 반도체, 기술주를 중심으로 해서 물량을 출회하고 있는데요. 애플의 악재 속에 IT 관련 기업들, 휴대폰 부품주들 좀 집중적으로 던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이 1,300억 원, 기관이 2,100억 원가량의 물량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오늘장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엔젤주들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어제 이어서 오늘 조금 더 강한 슈팅이 엔젤주를 향해서 나오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첫 수석 비서관 회의부터 저출산 대책에 대한 언급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강력한 대책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총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에 대한 이야기도 지속적으로 나오면서 그 기대감이 주가를 부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상한가에 올라섰고요. 제로투세븐 역시나 두 자릿대 강세 흐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다음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전력설비 관련 기업들도 개장 직후부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이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인데요. 미국 내 대형 변압기의 70%가 설치된 지 25년이 넘은 것으로 확인되는 가운데 평균 수명이 30년인 것을 고려한다면 최소 5년간 교체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노후 설비 교체는 물론이고요. 신재생 발전에 대한 신규 투자까지 맞물리면서 대표적인 기업 중 하나의 일진전기의 주력 제품 변압기와 전선이 호황기를 맞았다라는 분석이 제기됐는데요. 일진전기의 변압기 공장이 지난해 100%의 완전 가동을 이어갔고요. 현재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올해 3조가 넘는 매출액이 전망이 되면서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7%대 강세를 보이면서 오늘 8만 5천 원 선도 시원하게 돌파하고 있고요. 일진전기도 5%대 오름세가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특징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개별 악재가 발생하면서 하한가로 내려앉은 헬릭 스미스입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에 대해서 미국에서 임상 3상을 진행했는데 실패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의미한 유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발표가 나오면서 이에 대한 실망 매물이 거세게 출회되고 있고요. 갭 하락은 물론이고요. 변동성 완화 장치가 개장 직후부터 2번 연속 발동된 뒤에 현재 구간 하한가에 주저앉았고 그 뒤로 풀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한가를 유지 중에 있습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여러분들의 계절을 보다 더 알차게 만들어드릴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도 1시간 동안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의 계절과 춤출 수 있는 비법 알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지금 출발합니다.
네, 주식콜라텍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오치열 전문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주식콜라텍에서 제가 오늘 이번 연도에 이제 갑진년이잖아요. 굉장히 좀 값진 종목들 제가 이번에 좀 많이 가져왔으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끝까지 같이 시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준비된 멘트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정말 좋은 이야기네요. 값진 연인 만큼 값진 종목 해드리겠다. 저희가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은요, 시장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요. 올해 과연 어떠한 종목들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알차게 만들어드릴지 이에 대한 이야기도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시고요.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문가님과 방송 시간 외에도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함께해 주시면요. 방송 시간 외에도 전문가님과 소통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 스캔해 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장 먼저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시스템 반도체 대형주들 좀 밀리다가 조금은 회복하는 모습인데 그래도 지수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네요. 일단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년이다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더욱이 연말에 나쁘지 않게끔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선물 쪽에서도 많이 빠지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그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청산 그 포지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미국 증시가 사실상 탄탄히 받쳐줬다라고 하면은 국내 증시도 괜찮았을 테지만 힘을 못 썼습니다. 네. 미 증시도 힘을 못 썼고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자 3.65%가 하락을 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나스닥 빠지면서 기술주들 같이 빠지고 있는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서 또 이제 긍정적인 모습은 나와줬죠. 어제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제 증시 개장에 함께 참여를 하면서 좋은 이야기도 했습니다. 네, 금투세 폐지요. 네, 금투세 폐지. 이제 뭐 한다 안 한다 2025년부터 들어가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예 없앴습니다. 아예 안 하겠다라고 이미 쐐기를 박아 놓은 상태에서 여기에서 사실상 이제 우리나라가 그 밸류 자체가 굉장히 이제 PER이 굉장히 낮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 그 OECD 국가들 중에 증시 그 가격대가 굉장히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죠. 우리나라가 굉장히 저렴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것들을 많이 해소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이런 발언들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2024년도에는 이제 어느 정도 기준금리가 완화가 되고 인하가 되고 그럼에 따라서 국내 증시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옥석 가리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가 뭐 한 일주일 전에 갑자기 아가방 컴퍼니가 좋겠는데요 라고 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오늘 갑자기 아가방 컴퍼니 상한가 가고 이러면 참 좋았겠지만 저출산 뭐 정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고 허구한 날 맨날 나옵니다. 맨날 나오는데도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오늘 또 떴습니다. 이런 모습들 보면은 솔직히 저는 기술주들 어느 정도 약간 지지부진한 모습들 보여줄 수 있겠지만 1분기 조금씩 넘어가려고 한 2월 달 정도만 돼도 스무스하게 상승 흐름이 잘 나와주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약간의 빠지는 거는 다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뿐이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상승 흐름이 잘 나와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중간중간 조정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올해 상승 기조를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놓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종목이 강한 상승이 나올지 전문가님께서 전망하는 종목들 또 저희가 차근차근 알아보는 것도 좋겠죠. 오늘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 전문가님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바로 입장 가능하시고요.
하고요. QR코드 스캔이 잘 안 되신다, 휴대폰 카메라를 켰는데 인식이 잘 안 되신다 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오치열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이길 만한 종목들을 매 시간마다 헌팅 종목 시간을 통해서 힌트를 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은 노란톡을 통해 공개가 되니까요. 오늘도 준비된 헌팅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노란톡 입장하시고 잠시만 대기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12월 13일 헌팅 종목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이스트소프트 수익률이 2자릿대를 드디어 돌파했네요. 이게 네. 이제야 좀 시작이다. 이제 조금 상승 탄력을 받았다라고 할 네. 수가 있는데 사실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정말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오. 아닐까. 왜냐하면은 AI 그 클론이라든지 AI 캐릭터 그리고 AI 챗봇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영위를 하기 때문에 사실상 2024년도, 2025년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는 기업임에 분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안내를 해드렸고요. 사실상 오늘 같은 경우 어느 정도 약간 그 지지부진한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으나 어느 정도 많이 자리를 올려 쳐주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이 종목 같은 경우 제가 공략을 잡아드린 이후로 한 12% 정도 상승이 나와줬는데 이 종목은 20% 수익률이 안 나왔다 하면은 매도하기엔 너무 아쉬운 종목입니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10%대에서 정리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종목이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막 골든크로스가 나와주고 상승 추세를 올려타 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도 굉장히 나쁘지 않은 위치에 있다. 이 정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스트소프트 가고 다른 뭐 AI 챗봇이라든지 뭐 AI 사업을 하는 애들 그리고 뭐 메타버스라든지 온디바이스라든지 이런 시대가 정말 갈수록 커질 겁니다. 뭐 연평균 성장률이 최소 20%에서 30% 정도는 나와줄 거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스트소프트 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봐야 되는 게 뭐 아이폰 16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전망은 하고 있지만 막상 까봐야 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직 그 출시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만약에 아이폰 16이 약간 전망치가 좀 낮다 혹은 실질적으로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다 하면은 무조건 다른 데로 옮겨갑니다. 그 다른 데가 어디인지는 제가 이미 다 머릿속에 데이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쭉쭉 끝까지 시청하시면 제가 안내를 차근차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헌팅 종목이 마찬가지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과연 오늘은 어떠한 종목을 들고 오셨을지 궁금한데요. 방송 시간 중에는요, 그 해당 종목의 모멘텀을 언급해드리고요. 해당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이 가능하신데요. 휴대전화 카메라 켜시고요. 이 QR코드에 대주시기만 하셔도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으로 입장을 보실 수 있습니다. QR코드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샵 3772번 열어두고 있는데요.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죠. 오치열 3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자메시지 답장으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링크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저희가 헌팅 종목 언급해드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거 말고도 뭐 좀 더 매력적인 선물 없을까요? 일단 뭐 간단하게 좀 스피디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계속해서 주말에 어떤 식으로 지금 한 주가 어떤 식으로 흘러갔는지 이런 것들 좀 주말 브리핑으로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 주말 브리핑에는 지금 이제 뭐 국제 유가라든지 뭐 어디 뭐 이스라엘이랑 뭐 팔레스타인이랑 전쟁이 났고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다들 아시니까 그런 것들 좀 외적인 부분 뭐 예를 들면 좀 IT 쪽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 알기 약간 힘든 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라든지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은 아실 수 있겠으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그 페인트처럼 쫙쫙 칠해가지고 바로 태양전지로 사용하는 그런 신소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 관련해서 향후 어떤 섹터들로 각광받을 것이고 그런 거의 시세를 어느 종목들이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다 자연스럽게 테마주와 주말 브리핑까지도 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노란 톡방만 들어오시면은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본업을 하시면서 주말에 싹 제가 올려드린 거 보시면서 아 이런 섹터들이 또 있구나 요 정도만 체크를 하셔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테마주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시장 전반적인 상황 정리에 대한 거 주말 브리핑까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하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요. 일주일 내내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 상황을 이야기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이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대주시면은 노란톡 입장해 보실 수 있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입니다. 보내는 내용에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 중에 다양한 종목 이야기,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나눌 예정인데요. 시장 상황에 대한 이야기 참고사항이고요. 시장에 대한 선택은 시청자에게 있다는 점, 신중한 투자해 주셔야 된다는 점 당부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스테이지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문가님께서 우리 시장에서 어떠한 종목이 오를지, 유망 섹터는 어떠한 섹터를 생각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스테이지는 어떠한 섹터가 이름 올리고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스테이지는 메타버스입니다. 네, 오늘은 메타버스 섹터를 들고 왔습니다. 과연 이 섹터를 왜 들고 왔는지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메타버스 좀 오랜만에 듣는 것 같아요. 자, 진짜 네. 오랜만입니다. 네. 이게 사실 메타버스가 제가 굉장히 조금 좋아하는 그런 좀 섹터인데 네. 왜냐하면은 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3G에서 5G로 한꺼번에 넘어갈 수 없습니다. 무조건 4G를 거쳐야 돼요. 네. 이런 것처럼 우리 처음에 삐삐 세대 그다음에 뭐 폴더폰, 슬라이드, 뭐 롤리팝 이런 거 많이 나오고 거울아폰 네. 나오고 그다음에 햅틱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으로 넘어왔잖아요. 이런 순서가 다 있는 것처럼 어쩔 수 없이 거쳐가는 것처럼 메타버스가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좀 궁금한 게 원래 제가 지금 좀 유심히 보는 섹터 그리고 그 중에서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제가 HTS든 MTS든 항상 관심 종목 상위에 두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 종목 중에 한 종목인데 왜 아직도 안 올랐지? 라는 생각인데 왜냐하면은 이게 사실상 올 2024년도 1월 말쯤에 이제 애플의 네. 비전 프로가 출시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사실상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굉장히 부각받아야 돼요. 그런데 약간 밀려 있었어요. 뭐 이제 연말에는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막 조금 잠잠해진다 싶으면은 뭐 전쟁 터지고 뭐 금리 인상 한 번 더 해야 된다 어쩐다 하면서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은 그렇게 환호할 때가 아니다. 갑자기 찬물 끼얹고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 진짜 적기다. 왜냐하면은 1월 말쯤부터 출시가 되고 있고요. 사실상 메타버스라는 거는 그냥 게임을 통해서 뭐 온라인 게임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가지고 옛날에 옛날 게임들 있잖아요. 뭐 그런 게임들 만나가지고 소통을 하는 게 메타버스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출근한 것처럼 이게 뭐를 쓰고 옆에를 싹 보면은 없던 사람도 생기는 그런 게 바로 메타버스인데
약간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봉착이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누가 해결을 해주고 있다? 오픈 AI에서. 자, 오픈 AI에서 이제 챗봇이 출시가 되면서 많은 것들이 약간 기술적 한계가 완화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메타버스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람들이 들고 다니면서 무거운 것들이 이거 나중에는 여기 그 진짜 가볍게 이 스마트워치, 제가 스마트워치를 착용하고 오진 않았지만 스마트워치라든지 글라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핸드폰을 싹 다 대체를 할 겁니다. 이거는요, 2015년도, 2010년도 초반부터 많은 과학자들이 다 예견을 하고 다 그런 순서대로 출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삐삐에서 지금까지 핸드폰으로 온 것처럼 이 핸드폰에서 결국에는 이 글라스로 넘어가는 그 시대에 직면해 있는 상태다.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투자만 잘해도 옛날에 그 워런 버핏이 핸드폰 뭐 소니에다가 뭐 그 투자를 한 것처럼 그런 것처럼 그 어마어마한 그 투자금은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꽤 큰 따뜻한 그런 그 계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2024년도 주도 섹터로는 메타버스가 확실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가 올해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 메타버스가 왜 주도주가 될 수밖에 없는지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방송 보시면서 메타버스 좀 용어가 어렵다, 투자 포인트 조금 더 정리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통해서 노란톡 들어오시면요. 방송 끝나고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 그리고 메타버스 섹터에 대한 정리 일목요연하게 전문가님 께서 알려드리겠습니다. QR코드 스캔 안 되시면 문자 번호도 방송 중에 활짝 열려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문가님, 그럼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왜 오를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볼까요? 자, 일단 제가 딱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먼저 말씀을 드렸죠. 네. 일단 메타버스라고 하면은 사실상 그 가상현실이잖아요. 예,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게 약간 괴리가 있어요. 아니, 무슨 이제 좀 심지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아니 스마트폰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무슨 또 이상한 걸 뭐 쓰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그만큼 시대가 급변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상 애플은 뭔가 새로운 혁신, 옛날에 그 콩나물이라고 하죠. 그 에어팟을 딱 이제 착용을 하면은 아니 뭐 줄이 잘린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 콩나물 혁신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뭐 에어팟 맥스, 옛날에는 이거를 끼고 다니면은 약간 그 매니아층들만 착용을 하는, 약간 만화 좋아하는, 애니 좋아하는 이런 친구들을 표현을 하는 그런 좀 안 좋은 이미지였는데 요새는 이거 착용하면 힙해지고, 이게 사과 로고 하나가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키는데 이번에는 메타버스의 그 파장을 일으킵니다. 그게 바로 애플 비전 프로를 이번 달에 출시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일단 생각을 하세요. 애플 비전 프로 이번 달 말 출시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1월 27일 출시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로 VR 그리고 드론을 활용을 해서 국내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제가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릴 거고, 그리고 웨어러블 초연결 시대, 여기에서 웨어러블이라고 하면은 워치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나오죠. 그 스마트 링 나오고 이걸로 이제 결제 다 할 거예요. 그리고 글래스, 좀 이제 스마트 글래스가 되겠죠.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삼성에서도 만들고 있고 애플에서는 이제 곧 출시를 하고 있고, 메타에서는 이게 글래스는 아닌데 약간 그 고글 형태인데 앞은 잘 안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보이지만 상대방은 내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런 글라스들을 만들고 있는데, 자, 또 재밌는 거, 자, 안타까운 현실이죠. 2023년도 VR 매출이 40% 하락했습니다.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악재지만 주가 자체는 나름 선방했습니다. 나름 선방하면서 잘 버텨준 모습이었는데, 재밌는 게 왜 그러냐면은 실질적으로 메타의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제품군이 그렇게 지지부진하진 않았거든요. 생각보다 잘 판매가 됐었고, 그런데 VR 매출, 다른 기업들의 매출들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먹고 살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리 계속 인상하고 있고 뭐 이제 전쟁 나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무슨 VR 기기야. 그리고 이제 조금 살기 괜찮으신 분들은 이제 코로나 끝났다. 하늘길 열렸다. 야, 우리가 뭐 VR로 뭐 외국을 가서 뭐 VR로 캘리포니아 가서 골프 치면 뭐하니? 우리가 직접 가자. 해가지고 보복 심리, 여행 보복 심리가, 보복 소비가 굉장히 많아졌죠. 그래서 VR의 매출이 약간 하락을 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는 메타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제품은 판매가 잘 됐었다. 이게 리얼리티랩의 그 적자가 굉장히 크게 났는데도 불구하고 매출 23% 성장했습니다. 4분기는 조금 더 성장이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은 발표가 나지 않았으나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그 뭐 블랙 프라이데이다 뭐다 뭐 광군제다 뭐다 해가지고 메타 퀘스트 제품이 굉장히 많이 팔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1월 말에 이달 애플 비전 프로 출시합니다. 제가 왜 계속해서 뭐 메타 오큘러스 퀘스트 뭐 비전 프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지금 공략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그 섹터가 메타버스 그리고 그 안에서 게임을 만드는 회사들이 아니라 이 메타버스의 필수적인 게 바로 렌즈죠. 디스플레이입니다. 이 디스플레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 옛날에는 그 TV를 멀리서 보잖아요. 그래가지고 픽셀, 뭐 RGB라고 하죠. 그 픽셀들이 하나가 깨지거나 하나가 없어져도 멀리서 보니까 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가까이서 쓰게 되잖아요. 쓰게 되기 때문에 그 픽셀 하나가 날아가도 굉장히 큰 오차처럼 느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리페어 장비라고 해야 되나, 그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그런 디스플레이 사업을 하는 그 메타버스와 관련되어 있는 뭐 OLED라든지 마이크로 LED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런 섹터들을 유심히 지켜보면 굉장히 긍정적이지 않을까. 일단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달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애플의 비전 프로 만약에 출시가 된다면 VR 관련 기업들이 상승할 수밖에 없다라고 첫 번째 투자 포인트를 짚어주셨습니다. 과연 출시를 하게 될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싶으신 분들 오늘 끝까지 방송 함께 해주시고요. 노란톡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들어볼 텐데요. 두 번째는 어떤 걸까요? 자, 일단은 두 번째는 참 신기한 게 그 무안에서 네. 그 이제 우리나라 무안에서 전남 무안이요? 그렇죠. 네. 전남 무안에서 드론과 VR을 활용을 한 그 스마트 빌리지를 구축을 합니다. 오. 이 스마트 빌리지 좀 어려워요. 어려운 네. 말들이 많이 나와요. 디지털 트윈도 스마트 빌리지입니다. 사실상.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이제 그 세계의 그 정말 똑같은 그 정밀한 거를 본따 가지고 쌍둥이에요. 그러니까 디지털로서 쌍둥이 도시를 만든다는 건데 이거는 그것과 약간 다른 개념이 뭐냐면은 스마트 빌리지가 한마디로 약간 좀 거기다가 첨단 시설을 도입을 하고 뭐 로봇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구축을 한다라는 건데 일단은 드론 기반 정밀 농업 정보를 채취를 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이런 것들을 최대한 효율을 높이겠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 드론에 뭐가 필수적이에요? 카메라가 필수적입니다. 뭐 당연히 뭐 UAM 기술력 필수적이긴 한데 이 드론에서 카메라 필수적이고요. 그리고 드론이 보는 그 카메라를 통해 가지고 뭐 이제 그 머신 비전이라고 뭐 통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사람이 또 체크를 해야 되겠죠. 사람이 보려면 또 뭐가 필요해요? 디스플레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이제 뭐 핸드폰으로도 하고 했는데 고글을 껴가지고 드론을 움직입니다. 이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노인 양방향 대화 서비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지역 우리나라 특성상 수도권에 굉장히 많은 좀 생산 가능 인구가 밀집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약간 좀 그 외곽 쪽으로 빠지면은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매일 가가지고 체크를 해드리는 것도 그분들께서 좀 불편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과 소통을 할 수 있게끔 양방향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끔 또 이제 VR이든 뭐 드론이든 아니면 뭐 로봇이든 이런 것들 디스플레이를 통한 대화를 구축을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싹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디스플레이. 그리고 이제 노인 건강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한마디로 원격 의료 서비스예요. 이것도 결과적으로는 디스플레이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다?
바로 디스플레이다. 자, 뭐 IoT든 뭐든 뭐 다 결과적으로는 다 디스플레이 통해 가지고 스마트 팩토리도 다 디스플레이고 결과적으로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인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바로 웨어러블 초연결 시대입니다. 워치 그리고 핸드폰 이런 것들로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는 시대입니다. 나중에는 이 워치 위에 홀로그램 올라와가지고 여기에서 화상 대화할 수 있어요. 진짜 그런 시대가 올 겁니다. 그 먼 미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금방 올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에서 이제는 이걸 착용하는 그런 시대까지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초연결이 되려면은 이게 그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핸드폰 사실상 무겁고 불편하고 이제 주머니에 넣으면은 정장 주머니에 넣으면은 정장 바지가 불편하고 이 안주머니에 넣으면은 걸어다니면서 이제 좀 불편하고 요런데 나중에는 이렇게 착용하는 그거의 시작이 바로 애플 비전 프로가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VR 시대, 이 시대는요 2010년도 초반에 정보화 사회죠. 그러니까 인터넷 경제 강국이 되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고 그 이후에 모바일 사회가 올 것이다. 이 모바일 사회 다음에는 차세대 네트워크 웨어러블이 될 것이다. 웨어러블 네트워크 시대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 단계가요 2010년 초반에 이미 다 발표가 난 거였고 구축이 된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 바로 디스플레이다. 이 디스플레이에서 필수적인 리페어 사업을 영위하는 그 회사 제가 조금 이따가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타버스의 투자 모멘텀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한번 들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애플의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 두 번째로는 스마트 빌리지 구축에 대한 기대감, 마지막으로는 초연결 시대가 다가오면 이로 인해 VR이 좀 주목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과연 오늘 섹터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었는데 그렇다면 잠시 후에 이야기될 헌팅 종목은 어떠한 종목일까요? 이제 그 헌팅 종목에 대한 모멘텀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종목명은 방송 중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투자 포인트 듣고 궁금하신 분들, 지금 바로 난 종목명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과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노란톡에서 종목명이 공개됩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노란톡으로 입장해 보실 수 있는데요.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다는데 지금 답답하다 하시는 분들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이죠. 오치열 세 글자를 내용에 적어서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입장 가능한 링크를 문자 메시지 답장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메타버스 섹터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헌팅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 힌트 들어볼까요? 일단 이 종목이라고 하면은 제가 딱 키워드 포인트 하나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세계 유일, 세계 독점. 자, 요것만 하나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은 게 왜냐하면은 이 기업이 만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장비들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반도체 후공정에서 뭐 들어가는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제가 계속해서 설명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라든지 대기업들에게 납품을 한 이력이 있는 그 디스플레이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레이저 리페어 장비를 만들어서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리페어 장비가요.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세계에서 디스플레이 생산 수율을 높여주는 리페어 장비는 이 기업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녹색 창에다가 검색만 하시면 다 나옵니다. 세계 유일 독점 기업 이를 검색을 하시면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언제 매수라고 언제 매도를 하는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일단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제품군들 많습니다. 뭐 솔더볼 뭐 어타치라든지 그러니까 뭐 그 용접을 할 때 뭐 필요한 거 딱 붙이는 그런 그 어타치 그 제품들도 만들어서 판매를 하고 있고 레이저 그 제품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레이저 제품군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뭘 주목해야 되냐? 중화권이라든지 뭐 써니 옵티컬 뭐 요런 애들 있잖아요. 요런 애들 디스플레이 만드는 회사 카메라 모듈 만드는 회사 뭐 요런 회사들에게 전부 다 이제 카메라 그런 그 디스플레이 성능 수율을 왜냐면은 하자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픽셀이 하나만 깨져도 옛날에는 멀리서 보니까 상관이 없었는데 가까이에서 보면은 이제는 고글이잖아요. 고글이기 때문에 하나만 깨져도 아 이거 좀 하자가 있다. 이렇게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생산 수율을 이런 픽셀들 하나하나 체크를 해주는 그런 리페어 장비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데 이 리페어 장비가 전 세계 유일합니다. 이 회사밖에 없어요. 그 어딜 가도 이 회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온 세상. 그러니까 뭐 유럽도 그렇고 뭐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모든 나라에서 디스플레이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메타버스가 그 시장을 크게 열어줄 건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레이저 리페어 장비를 만들어 준다. 일단 요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 기업으로서 수율과 관련된 모멘텀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전문가님, 근데 제가 듣다 보니까요. 네. 그러면 이거는 후공정 기업으로 보면 될까요? 수율을 검사하는 건가요? 아, 후공정입니다. 아, 네, 그러면, 반도체 네. 후공정 기업이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사실상 시장이 좀 안 좋으면은 네. 뭐 재고를 처리를 많이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 회사 내 공장 내에 그 장비들을 많이 끌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2023년도 4분기 매출액도 나름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가장 크게 터질 게 2024년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지난해 실적도 좋았을 것으로 전망을 하셨고 올해 역시나 실적이 좀 기대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어떠한 종목인지 저는 아직 감이 안 잡히는데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어떤 종목인지 좀 감이 잡히셨을까요? 노란톡 입장하셔서 종목명을 좀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시 후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 알려드릴 예정인데 어떠한 종목인지 함께 맞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노란톡 입장 원하시는 분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가능한 링크를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아직 전에인데 어떠한 종목인지 감이 안 잡혀요. 또 눈여겨볼 만한 투자 모멘텀 있을까요?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뭐 애플 비전 프로 이야기를 제가 했잖아요. 네. 그 애플 비전 프로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자면은 사실상 이 종목이랑 그 다른 그 종목이랑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도 카메라 정말 좋지. 하지만 이제 애플 비전 프로에서의 그 들어가는 그 카메라들 그리고 거기에서 송출을 해내는 그 디스플레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애플 비전 프로가 그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게 카메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메인 카메라, 뭐 라이다 스캐너 뭐 해가지고 카메라 종류가 뭐 수십 가지가 되는데 이 수십 가지로 하나의 디스플레이 두 개죠. 두 개의 디스플레이에 온전히 송출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카메라에 그 디스플레이 있는 픽셀, 이 픽셀이 옛날에는 그 OLED 뭐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뭐 LED라든지 마이크로 LED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좀 올레도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올레도스가 뭐냐면 저도 좀 알아봤습니다. 올레도스가 OLED 기판을 OLED 아래다가 실리콘을 깔아가지고 실리콘 위에 OLED가 있다. 그래야 한마디로 그 무게도 굉장히 가볍게 만들었고 그 효율 자체 디스플레이 밝기를 굉장히 좀 크게 올려준다라고 하는데 실리콘이 그만큼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에 대한 그 생산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레이저 리페어 장비가 필수적이다. 그리고 삼성전자, LG전자 그리고 중화권에다가도 계속 납품을 하고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만들 때 필수적이다. 그런데 VR 기기에 이미 편입이 되어 있습니다. 메타버스 섹터에 편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 대장주로도 움직였었던 종목이고 제가 그 주식 콜라텍에서는 잡아드린 적이 없지만 과거에 이 종목 잡았다만 하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단 한 번도 상한가를 놓친 적이 없거든요.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솔직히 제가 그 한 3주간 방송을 하면서 아쉬운 그런
그 모습이지 않았나. 제가 그 이스트 소프트로 한 10 몇 % 뭐 이렇게 좀 안내를 해드렸지만 이제 이 기업으로도 한 20-30% 이상의 수익률을 달성해드려야 하는 게 아닌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에 대해서 좀 재밌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싶은 게 지금 사실상 그 전장 부품의 디스플레이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됐어요. 자동차를 만들 때 옛날에는 이렇게 운전대 뭐 계기판 정도,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아니었잖아요. 계기판도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오른쪽에도 디스플레이가 없었어요. 옛날에는 다 그냥 버튼이었습니다. 버튼이었는데 이제는 계기판도 디스플레이, 오른쪽 그것도 디스플레이, 그리고 심지어 그 헤드업 디스플레이라고 앞에 운전자 보조 시스템 있잖아요. 그것도 디스플레이, 모든 게 다 디스플레이입니다. 다 디스플레이인데 이 디스플레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제 디스플레이 리페어 장비의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리페어 장비 수요가 증가를 하면은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냐면 경쟁사도 없습니다. 필요가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리페어 장비, 야, 우리 리페어 장비 하나 그 좀 들여와야겠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기업에 연락하겠습니다. 다른 기업과 대조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 기업만이 디스플레이 리페어 장비를 만들고 전 세계 독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기업에게 납품을 받자라고 하기만 하면 되는데, 사실상 그 이 디스플레이에 대한 수요는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뭐 웨어러블이라든지 VR 기기, 뭐 당연히 웨어러블이긴 하지만, 그리고 핸드폰의 그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자연스럽게 그런 그 리페어 장비의 수요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단 요 정도만 조금 생각을 하셔도 굉장히 좀 긍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앵커님이 보셨을 때 제가 사실 이 종목은 그 약간 그거거든요. 그 비장의 카드 같은 그런 느낌인데 앵커님이 네. 딱 들었을 때 이 종목이 약간 구미가 당기거나 아쉬운 점이나 뭐 이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나요? 들어보니까 어쨌든 시장이 성장하게 되면은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정확하게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는지 좀 더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그겁니다. 이게 리페어 장비라고 하면은 네. 그 디스플레이가 만들어지고 뽑히면은 그 네. RGB라는 게 다 있잖아요. 이렇게 있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다 있잖아요. 그쵸. 다 있는데 요런 애들이 지금 잘 만들어지고 있는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족하다 하면은 그 즉각적으로 그런 부품들을 이제 체크를 해주고 서비스를 해준 다음에 그걸 같이 끼워 넣어주는 요런 사업을 영위를 하는, 그게 바로 리페어 장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냥 뭐 체크를 해가지고 끼워 넣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옛날에는 픽셀이 컸잖아요. 네. 지금은 굉장히 작아서 사람 눈으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TV를 아무리 가까이서 봐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페어 장비의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리페어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메리트가 전 세계에 가장 큰 그 이점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 어떠한 종목인지 궁금하실까요? 방송이 끝난 뒤에 노란토 오픈 채팅방에서 헌팅 종목명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나는 저 종목 이렇게 모멘텀을 들어보니까 어떠한 종목인지 너무나도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노란토 오픈 채팅방 방송 중에만 입장 가능하도록 열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신데요. 카메라 켜신 다음에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가 하나 뜰 겁니다. 그 링크 누르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시고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도 열려 있습니다. 오늘 함께 오고 계시는 전문가님의 성함인 오치열 3글자를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한 링크를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께서 저에게 이제 좀 구미가 당기냐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네. 사실 좀 시가총액도 보고 가격이 지금 어디 위치에 있는지 좀 체크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가격 네네. 전략을 좀 듣고 나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장의 카드라고 했잖아요. 네. 비장의 카드가 5천억 넘으면 안 됩니다. 5천억 넘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한국인들의 그 특성상 빨리빨리 민족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 지금 시가총액 한 1,900억 정도 되고요. 1,900억인데
지금 자리가 11,000원 후반대, 중후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11,000원 중후반대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이 기업에 10,000원 초반대라든지 10,000원 이하라면은 뭐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냥 매수를 해도 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은 그만큼 솔직히 개인적으로 10,000원대에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종목이 1,000원대로 넘어갔다, 막 8,000원, 9,000원 요 정도대로 내려갔다? 그러면은 뭐 돌아볼 생각할 필요가 있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그만큼 매력적인 종목인데, 지금 현재 11,000원 중후반, 11,600원, 700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리인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기업은 손절을 여러분들이 손절을 좀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매매를 할 때 어쩔 수 없이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내가 매수가보다 먼저 잡고 들어가야 되는 게 손절가입니다. 손절가가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한 1,500원, 1,500원만 딱 잡아도 손절가 그렇게 크게 안 잡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바로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자, 손절가가 큰 의미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내가 뭐 오치열 믿는다 하시면은 한 16,000원, 17,000원 이렇게 보셔도 되긴 하지만, 이게 딱 이제 나는 이제 정석대로 원칙 잃지 않는 매매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한 14,500원대 목표가 잡고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 타이밍, 매수가 같은 경우 12,000원 이하에서만 매수를 해도 굉장히 나이스한 그 타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들어봤습니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14,500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500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밴드 참고해 보시고 대응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를 들어봤는데, 나는 이 종목 가격도 괜찮은 것 같고 차트도 좀 매력적인 것 같다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잠시 후에 방송 끝나고 헌팅 종목이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들어오시길 바라겠고요. QR코드 인식 잘 안 되시는 분들 샵 3772번 열려 있습니다.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헌팅 종목 마지막으로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좋습니다. 일단은 이 기업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월 말에 자, 1월 말에 비전 프로 출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VR, 드론, 스마트 빌리지 구축을 하고 있고요. 많은 도시들이 그렇게 될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웨어러블 초연결 시대, 디스플레이 수요 증가인데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삼성전자가 또 이제 작년에 이매진이라는 OLED 디스플레이 회사 인수를 했죠.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 디스플레이 리페어 장비, 이미 이 기업에게 리페어 장비를 납품받아서 사용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디스플레이 회사를 인수를 했다? 그러면은 리페어 장비 당연히 필요하겠죠. 자,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추가 포인트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먼저 가장 중요한 포인트,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새로운 혁신이 될 텐데 이게 가장 큰 포인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헌팅 종목에 대한 힌트 들어봤습니다. 헌팅 종목에 대한 종목명은요, 잠시 후 방송 끝나고 노란톡 오픈 채팅방을 통해 공개됩니다. 나는 지금 바로 헌팅 종목 알고 싶다, 너무너무 매력적인 종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셨으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고 노란톡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중에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 입장 가능하시고요. 평일과 주말 장중에도 전문가님과 소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카메라 켜신 다음에 QR코드에 대주시면 링크 뜨고요. 그 링크 눌러주시면 노란톡 입장 가능하십니다. QR코드 스캔 잘 안 되시는 분들 지금 바로 입장 가능한데 답답하신 분들 샵 3772번도 활짝 열려 있는데요. 샵 3772번 건당 100원의 문자로 오치열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링크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콜라텍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감장까지 이데일리 TV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